안녕하십니까, 해광입니다. 그동안 운명록 강의, 예, 운명을 알면 지혜의 문이 열린다, 또 운명철학, 이런 강의로 해서 마치 제가 무슨 인생의 길을 가는데 어떤 그 요령꾼, 뭐 테크니션, 이렇게 좀 비춰진 감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그 테크니션이 될 수가 없죠. 그렇게 받아들이는 분도 뭐 없잖아 있을 거다 생각을 하는데, 어찌됐든 제가 운명학 강의를 하면서 좀 숨가쁘게 쭉 달려왔던 게 사실입니다. 저도 여러분도 이쯤에서 한번 쉼표 한번 찍으면서 가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가끔 쉼표 좀 찍으면서 살자, 이런 의미에서 해광의 인생 노트, 이런 프로그램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뭐 잡다한 이야기일 수도 있겠고요. 어쩌면은 인생의 그 가장 기본적인 문제, 당면 과제, 뭐 이런 걸 잠시 좀 이야기하면서 한 타임씩 이렇게 하고자 하는 거죠. 운명록 강의하고는 결코 연관되는 일은 아니고요. 혹시 운명록 강의 이어서 이런 거를 좀 원했던 분들이 이 프로도 그런 건가 하고 들어오셨다면은 좀 쉼표나 찍고 가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해광의 인생 노트의 첫 번째 시간이 됩니다. 아까 뉴스를 살펴보다가 제가 이거 참, 요거 좀 제 생각인데 얘기를 좀 해야 되겠다 한 게 있습니다. 옛날에, 뭐 옛날도 아닙니다만 과거에 절에 이제 스님들이 이렇게 들어가시면은 행자 생활을 하죠. 스님이 되기 전에 이제 기본 소양 여러 가지 갖추는 그런 시간이, 귀한 시간이 되는 건데, 시집 가면은 옛날 어머니들이 벙어리 3년, 김어거리 3년, 또 뭐 장님으로 3년 해서 뭐 9년을 살아야 된다, 이랬듯이 참 하심을 배우는 시간이에요. 나를 낮추는 거를 정말 몸에 익혀야 되는 건데, 이동안은 그 추운 겨울날 빨래도 해야 되고요. 절에 여러 가지 잡다한 일 해야죠. 밥도 하고, 생전 안 해본 반찬도 만들고, 뭐 청소하고, 그건 기본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 나면 또 경전 공부도 하고 수행하고 그래야 돼요. 한 젊은 행자가 공양간 일을 보게 됐어요. 그걸 하다가 배식을 또 하는 거예요. 절에 한 76분이 계셨는데, 제일 윗스님이 조실 스님이라 이제 제일 어른 스님이 계시고요. 큰 대방에 모여서 공양을 같이 하시는 거예요. 다 모여서 이제 공양을 하시는데, 가운데 이렇게 높은 자리에 이렇게 자리가 있었고, 양쪽으로 스님들이 쫙 앉아 계십니다. 그 당번들이 국당번, 또 밥당번, 반찬 나누는 당번, 반찬 세 가지 해서 당번들이 있어서 자기 배식을 하는 거죠. 근데 이 젊은 스님이, 행자가 국당번이었어요. 그 국양동에 공양간에서 국을 펄펄 끓는 가마솥에서 이렇게 떠준 거 김이 막 나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죠. 국을 담아서 국자를 떠서 배식을 하는 거죠.
배식을 하는데 몇 분 배식을 하다 이렇게 밑에 이제 건건이 하고, 건건이 사투리인데 그래야 좀 감칠맛 나죠. 건건이하고 이렇게 두부하고 배춧잎하고 이렇게 해서 국 배식을 하는데 몇 분 하다 보니까 쏙 잡혔는데 보니까 아이 생쥐예요. 진땀이 번쩍 나는 거죠. 그러나 이 행자 스님은 아무 말 안 하고 배식을 그냥 합니다. 큰 스님 앞에 차례가 왔는데 한 반쯤은 이제 다 배식을 했죠. 반쯤 남았는데 뭐 양도 많지 않으니까. 근데 머뭇머뭇하면서 이렇게 뜨는 게 조금 서툴러요. 큰 스님이 아무 말씀 안 하고 내려다 이러고 보시는데, 그러고 나선 바로 이 큰 스님 아랫자리가 이제 그 배식한 그 행자 자리였고요. 그 다음에 다시 또 쭉 스님들 자리인데 자기 자리를 놔두고 건너가더란 말이에요. 저쪽으로. 자기 배식을 안 하고 건너가요. 그 배식을 쭉 하고 저 끝까지 와서 자기 거를 배식을 하는데 우물우물 이렇게 하면서 배식이 다 끝나야 같이 오간계 공양계송이라고 해서 이제 공양을 하는 건데, 자기 배식판 앞에 와서 바로에다가 밥도 떠놨고 딴 스님들이 딱 해놨는데 국을 떠야 되는데 머뭇거려요. 가만히 내려다 보시니까 뭘 어떻게 해서 떠고 위에 배춧잎하고 두부하고 이렇게 살짝 얹혀 있는데 소복하단 말이에요. 저놈이 뭐하나 그러고 보신 거예요. 오관계를 하고 이제 공양을 시작하는데 언뜻 보니까 아이 이 조실 스님 보시니까 이 생쥐예요. 생쥐 한 마리를 통째로 이렇게 탁 해서 덮었어요. 저걸 어떡하나 모른 척하고 보시는데 가만히 국그릇을 들어서 입에다 대고선 생쥐 한 마리를 그대로 입속에 넣고선 한참 있더니 그냥 꿀꺽 하고 삼키는 걸 보신 거예요. 아무 말씀 안 하고 국을 잡숫고 깨끗이 다 비웠어요. 양동이는 가운데 놓고 혹시나 남기는 건 아닌데 그래도 혹시라도 모르니까 그 양동이에 이렇게 국 양동이도 있고 뭐 다 가운데 놔놓고 있는데 남는 거 있으면 갖다 버리는 건데 거의 남는 게 없죠. 마지막에 밥 바로까지 국까지 다 물을 벗어 다 씻어서 김치 한 조각 해서 다 씻어서 먹는데, 그 양동이는 항상 깨끗하죠. 그건 다들 보니까요. 그 자기 그릇 다 닦고서 공양 시간이 끝났습니다. 조실 스님이 간부 스님인 윤아한테 저 행자 나한테 좀 오게 하라 명령을 내리셨어요. 그 윤아가 가서 행자는 조실 스님한테 뭐 잘못 있는가? 예,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그래? 조실 스님이 찾으시니 가보게. 가서 삼배를 들이고 앉아있으니까 너 아까 공양 시간에 뭐 먹었느냐? 먹었느냐 안 먹었느냐? 먹었습니다. 그게 먹은 게 뭐냐? 빨리 말해라. 어쩔 수 없이 말씀을 드리죠. 쥐입니다. 왜 먹었느냐? 이 조실 스님은 대략은 감을 잡으신 거예요. 자초지정을 뭐 털어놓는데 연유는 그거예요. 공양간에서 큰 국가마솥에 이렇게 국을 끓이는데 스님들은 76분이니까 이제 그 양동이로 하나 해서 떠갖고 또 이제 신도분들 또 잡수는 것도 거기서 똑같이 또 따로 뜨는데, 스님들 공양하면서 만일 이 배식을 하면서 쥐를 딱 본 순간 아 여기 쥐가 나왔습니다 하고 떠들면 아무도 공양을 못할 거 아닌가. 그리고
그나마 뭐 부실하다 이런 게 아니고요. 어쨌든 그거 공양 그거 하나 하는 게 다인데 이걸 그럼으로써 얼마나 오랫동안 그 각자들 그 어떤 그 생각이 남을 거 아니에요. 트라우마가 되겠죠. 그런 것까지 생각해서 차마 말을 못한 거예요. 마지막에 남겨놓을 수도 없고 남겨놓은 걸 봐도 또 알 거고 그러니까 이 행자는 생각에 먹어치우자. 폭 삶아진 생쥐를 한 입에 넣고서 그 얼마나 속이 뭐 말할 수 없었겠죠. 그 기분이. 근데 꿀떡 삼킨 거예요. 꼬리까지. 이 조실 스님이 이놈 진짜 큰 중 되겠다. 이거 큰 물건이다 하는 생각을 가지셨는데 정말 그 스님은 그 행자는 큰 스님이 됐습니다. 이 행자는 어쩔 수 없이 생쥐 한 마리를 먹은 거죠. 한간에 뭐 스님들을 좀 뭐랄까요? 비하하려고 했나요? 그렇게 해서 비하가 되는지 모르겠는데 중이 고기 맛을 알면 절에 빈대가 남아나지 않는다. 저는 절에서 빈대 본 적도 없지만 빈대 먹을 스님도 없는데요. 이런 위대한 스님이 있어요. 왜 위대한가? 그 뜻이 정말로 거룩하고 정말 보살도를 행한 거죠. 다른 사람을 위한 거. 산 생명을 위한 거지만 다른 생명을 위하는 보살도예요. 뉴스를 보면서 참 그전부터 정말 이런 거 나오면 불편해했는데 강원도의 어느 군에서 정말 이름이 얼마나 멋집니까? 네산자에 내천자 산천어 축제다. 가족들을 데리고 가서 그 어린아이들까지 데리고 가서 산생명을 막 잡아서 꿈틀꿈틀 거리는 걸 잡아가지고 축제랍니다. 그걸. 그 놀래서 살려고 발버둥 치는 76만 마리의 산천어를 그것도 뭐 자연 생태계 쪽으로 문제가 심각하죠. 그것도 또 생태계 쪽으로도 우리나라의 고유종도 아니에요. 일본 외놈들이 만드는 그 외놈들 땅에 있어도 생명은 똑같은데요. 교잡종이에요. 그거하고 교잡종을 양식을 해가지고 그걸 풀어놓고서 인간들 축제라고 해갖고 그걸 하는 거예요. 그럼 그걸 만든 사람들도 그렇지만 그 이름을 산천어 축제하지 말고 그럴 것 같으면은 또 무슨 빙어 축제 막 이런 식으로도 하고 그랬는데 참 못된 이름들 짓네요. 그거. 그러지 말고 그냥 겨울 축제라고 그냥 눈 가리고 아웅이지만 그렇게라도 하던지. 어떻게 산천어한테 그게 축제가 됩니까? 산천어의 지옥도 그런 지옥이 어디 있어요. 외놈들이 이 땅을 짓밟아서 그 민가를 불지르고 약탈하고 러시아군이 6.25 때 들어서 온갖 만행을 저지르고 중공군이 들어서 저지르고 빨갱이들 들어와서 그랬고 내국에서도 멀쩡한 국민들을 갖다가 빨갱이라고 지만원인가 뭔가 하는 만원짜리도 안 되는 이런 인간들도 있지만 자기네들은 그 사람을 죽이고 그런 게 축제가 된지 몰라도요. 우리 한국 사람 또 다릅니까? 참 못된 짓 많이 했잖아요. 월남이라는 파병이라는 이름하에 가서 그 베트남에 가서 얼마나 못된 짓 많이 했습니까? 세계 전쟁 역사상 그렇게 잔악하고 그렇게 독할 수가 없다 소리 다 들었잖아요. 양민 학살뿐 아니에요. 겁탈하고 오만 짓 다 했잖아요.
안 한 사람들도 있지만 한 사람들 많잖아요. 이 방송 보는 사람 주변에 살펴보시면 월남 갔다 온 사람들 한번 귀싸대기 한번 잡고서 한번 볼태기 잡고서 이실직고 하라고 해봐요. 못된 짓들 많이 했어요. 이게 어디서 나오는 건가? 맹자는 성선설을 주장했지만 순자라는 학자는 성악설을 주장했어요. 양쪽을 다 뭐 맞다 틀리다 할 수가 없는 이유가 인간에게는 이게 참 양수의 얼굴 같은 양면의 얼굴이 있단 말이에요. 선한 면도 있지만 독한 면이 있어요. 독한 면을 자꾸 보고 자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게임을 제가 참 아주 정말 그 나쁜 산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보통 나쁜 게 아닌 게 이게 맨 사람 죽이는 거 폭파하고 그 뭐 칼싸움 총싸움 정도가 그렇게 리얼하게 막 그림을 만들어 놓을 수가 없어요. 그럼 그런 걸 보면 그렇게 되는 거죠. 자꾸 보니까 그 아이들까지 데리고 가서 태교라고 해서 그 아이들을 위해서 뱃속에 있을 때부터 좋은 이야기 책을 읽어주고 음악을 듣고 이렇게까지 태교를 하는데 조금만 생각해보면 모를까요? 그 아이들한테 산 생명을 그냥 함부로 잡아 죽이는 거. 그럼 이 아이들이 그런 정도는 이건 놀이문화로 생각할 거 아니에요. 미물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세상의 생명의 무게는 똑같은 거죠. 우리가 볼 때 걔네는 미물이고 우리는 어쩌다? 만일에 입장 바꿔서요. 크기로 우리가 말하는 어떤 생각? 걔네는 걔네들의 생각이 있죠. 그 아이들도 생각이 있는 거예요. 동물들 다 생각이 있지 생각 없는 동물이 어디 있겠어요. 손이 가면 도망가죠. 소리 나면 도망가죠. 물이 첨벙첨벙해도 도망가고요. 사람하고 그렇게 살았던 어떤 학대를 받거나 버림을 받으면 그 강아지들이든 고양이도 그 학대의 기억 때문에 사람하고 오래 살았지만도 무서우니까 도망가잖아요. 미물이라고 그렇게 우습게 본다면 몸 크기로만 따지나요? 고기끈으로 따지나요? 그러면 인간이 70kg 간다? 60kg 간다? 얘네가 500g이다? 그러면 120배, 140배 되면은 우리는 존귀한 거고 그건 미물이다 그런다면 우리의 120배, 140배 되는 어떤 생명체가 있다. 어떤 괴물이 있다. 몇 톤쯤 딱 되는 그런 어떤 생명체가 있다고 쳐봐요. 그게 우리를 여기에 갈고리를 껴서 허리춤에다가 한 10마리, 10명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10명, 20명 꿰갖고 축제 벌인다고 구워 먹고 산채로 껍데기 벗겨서 회쳐 먹고 그러면 좋은가요? 생명에 대한 거는 푸주간 하는 사람이 소고기, 돼지고기 썬다고 해서 그 사람들을 뭐라고 그럴 수는 없어요. 어부가 고기 잡는 거를 말한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소리죠. 그건 잘못한 게 아니에요. 생업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는 그걸 말하는 게 아니죠. 놀이문화가 돼버린 거예요. 산생명 갖고 놀이문화로 됐다면 이건 문제가 있는 거죠. 심각한 거예요. 우리 사회가 왜 점점 이렇게 힘들어지고 각박해지고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자꾸 일어나는가? 생명을 어찌 이렇게 경시하게 되는가? 언제부터 그 낚시 안 하면은 우리 놀이감이 없나요? 남의 생명을 꼭 잡는 걸로써 만족을 해야 된다면 이거 문제가 많다 이거죠. 인생 노트의 첫 번째 시간을
생로병사가 우린 일대사의 가장 기본적인 퀘스천 마크니까 삶과 또 제일 마지막이 될 수도 있는 죽음, 이걸 한번 기본적으로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이게 어떻게 놀이문화가 되고 이게 축제가 페스티벌, 이게 어떻게 페스티벌이 됩니까? 그건 페스티벌하고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인삼 축제를 한다, 뭐 고추 축제를 한다, 뭐 이런 거 다 좋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산생명들을 이렇게 풀장처럼 해서 만들어 놓고 걷다가 숭어고 광어고 집어넣고 아이들까지 뛰어들어가서 막 그 맨손으로 잡은 거 가서 바로 그 동족들 옆에 놔두고 그 앞에서 구워 먹는 이런지. 집안에 손님이 왔다고 손님 대접한다고 그걸 나무라지는 않습니다. 그걸 뭐 체크할 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닭장 앞에서 닭을 그 어미닭 새끼닭 있고 그런 데서 그 닭을 그 자리에서 잡아서 그 자리에서 그를 잡고 털 벗기고 거기서 요리를 해서 먹는다면은 이건 정말 잔인해도 어떻게 이렇게 잔인할 수가 있는가, 사람이. 우린 복 받는 일을 못할지언정 벌 받을 일을 자꾸 저지르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인생 노트 첫 시간부터 굉장히 충격적인 거를 제가 보고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살면서 우리는 늘 바쁘게 삽니다. 내 일이 바쁘니까 바쁘기도 하지만요, 마음이 바빠서 바쁜 게 더 많고요. 괜한 일에 또 헛심쓰고 헛생각에 바쁘기도 하죠. 근데 이 바쁠 때일수록 돌아가라고 한번 쉼표를 좀 찍으면서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이 운명록 공부하는 분들도 그렇고요. 뭐 이거하고 상관없이 이게 뭔 소리야 하고 들어와서 보신 분들도 그냥 이것만 보시고 나가도 한 가지 그런 생각을 좀 가져보시면 어떤가. 남의 생명을 잡는 걸 갖고 축제라고 한다는 거, 이거는 우리 인간성 회복하는데 참으로 이거는 좀 장애가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모두 다 마음이 다 똑같을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조금만 더 생각한다면 이런 일은 우리 사회에서 좀 조금씩, 우리는 야만 민족이 아니거든요. 뭐 강의하고는 연관을 안 지을 겁니다만 어쨌든 제가 증거를 대면서 한 이야기도 있고 앞으로 더 할 이야기도 있지만, 불과 수년 내에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의 국가가 될 거예요. 세계 최고의 지도자가 나올 거고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민족이라는 게 그대로 드러날 겁니다. 그동안 역사를 통해서 주변에 아주 정말 정신적으로 모든 면에서 이건 뭐 아예 비교도 안 되는 그런 야만 민족한테도 나라를 통째 뺏겨본 적도 있지만 복수가 중요한 게 아니죠.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세계 최고의 국가라는 걸 보여줄 이 나라에서 국민성이 얼마나 참, 정말 한국 사람들 정말 좋아, 한국 사람들 정말 참 인간성 좋고 좋아, 이런 민족이 돼야죠. 어떤 힘으로써 또는 잔인함으로써 포악함으로써 주변국을 압살하고 정복이라는 걸로 뭐 이렇게 포악하게 그냥 폭정을 해갖고 식민지화하고 이런 나라는 성공을 못하죠. 정말 우리의 위대한 유산,
정신세계 이런 걸로써 세계를 지배를 해야죠. 생명을 경시하는 이런 풍조, 이걸 하나의 어떤 문화 상품으로 만들어 뭐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거는 당장의 경제적 이득을 좀 취하겠다고 인간성을 말살시켜버리는 참 잘못된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그냥 여러 가지 바쁘게 스케줄 움직이는 중에 잠깐 쉼표로서 한마디 한 겁니다. 해광이 인생 노트 오늘 첫 번째 시간이고요. 다음부터 어떤 이슈라든지 또는 한 번쯤 쉬고 싶을 때 또는 한 번쯤은 쉼표가 필요할 때 좀 여러 가지 문제 한 가지씩 인생 노트 시간을 통해서 제가 방송을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